여러분, 요즘 통장 보면 어떤 생각 드세요?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이상하게 내 돈의 가치가 자꾸만 줄어드는 것 같은 불안한 느낌? 바로 무섭게 떨어지고 있는 이 원화 가치 때문입니다. 오늘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 진짜 이유를 속 시원하게 파헤쳐보겠습니다. 자, 이 숫자 마이너스 25%, 이게 대체 무슨 뜻일까요? 이게 불과 2022년 초부터 지금까지 미국 달러 대비 우리 원화의 힘, 그러니까 구매력이 25%나 증발해버렸다는 의미입니다. 더 쉽게 말해볼까요? 제 통장에 1,000만 원이 있었다면 그게 이제는 750만 원의 가치밖에 안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와, 이거 진짜 심각한 거 아닌가요? 아니 그럼 대체 누구 잘못인 걸까요? 왜 이렇게 된 거죠? 자, 정부, 그러니까 당국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들의 공식적인 진단을 먼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가장 높은 분들이 내놓은 진단인데요. 들어보시면 좀 놀라실 겁니다. 그분들이 지목한 원인이 바로 우리 국민들이거든요. 자, 첫 번째 진단은 이렇습니다. 우리 서학개미들 있잖아요. 개인 투자자들이 해외 주식을 너무 많이 사니까 달러가 자꾸 밖으로 빠져나가서 환율이 오른다 이겁니다. 그래서 해결책은 뭐냐고요? 해외 주식에 세금을 더 물리겠다 이런 걸 검토하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요, 여기서 한술 더 뜹니다. 한국은행 총재께서 하신 말씀인데 젊은 사람들이 해외에 투자를 하는 게 이게 이성적인 판단이 아니라 그냥 힙해 보이니까 유행 따라 하는 거다. 이게 큰 걱정이다 라고 하셨어요. 와, 무슨 젊은이들 유행 때문에 나라 경제가 휘청인다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설명이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젊은 세대들이 기성세대에 비해서 돈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쵸? 근데 그 투자금 때문에 나라 전체 환율이 이렇게 요동친다? 이게 진짜 핵심 원인일까요? 뭔가 앞뒤가 안 맞는 느낌이죠. 좋습니다. 그럼 이제 정부의 설명은 잠깐 옆으로 치워두고요. 우리 한번 진짜 돈의 흐름을 추적해 봅시다. 진짜 범인을 찾는 거죠. 가장 정직한 증거, 바로 숫자를 통해서 말입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여기 이 비유가 지금 상황을 정말 기가 막히게 설명해 줍니다. 개인들의 해외 투자를 탓하는 건요, 사실 머리가 아픈 원인이 뇌조명인데 그걸 모르고 계속 진통제만 먹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증상만 붙잡고 있는 거죠. 진짜 병은 따로 있는데 말이에요. 이러다가 치료할 골든타임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외 투자는 원인이 아니라 우리 경제가 아프다고 보내는 신호, 일종의 증상이라는 겁니다. 자, 바로 여기에 진짜 범인이 있습니다. 보세요. 지난 4년 동안 우리나라에 풀린 돈, 그러니까 통화량이 20%가 늘었어요. 20%요. 근데 같은 기간 미국은 어땠을까요? 겨우 3%입니다. 3%. 계산해보면 우리가 미국보다 거의 7배나 더 빠른 속도로 돈을 찍어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돈도 흔해지면 가치가 떨어지는 게 당연하잖아요.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건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였던 겁니다. 그럼 이렇게 엄청나게 찍어낸 돈, 이 돈은 대체 다 어디로 흘러 들어갔을까요? 돈이 흘러간 길은 아직 뻔합니다. 먼저 한국은행이 돈을 만들어서 시중은행에 주죠. 그럼 은행은 이 돈을 누구한테 빌려줄까요? 신용이 제일 좋은 사람들, 그러니까 부자나 대기업들한테 아주 싼 이자로 빌려줍니다. 그럼 그분들은 그 돈으로 뭘 할까요? 네, 맞습니다. 강남 아파트처럼 공급은 제한되어 있는데 모두가 원하는 자산을 사들이는 거죠. 결과는요, 자산 가격은 폭등하고 부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의 격차는 정말 상상 이상으로 벌어지게 된 겁니다. 이 숫자 좀 보세요. 27억. 이게 지금 강남 아파트 평균 가격이래요. 솔직히 우리나라 99%의 사람들은 이 게임에 참여조차 할 수 없잖아요. 그죠? 자, 생각해보세요. 원화를 가만히 들고 있자니 내 돈 가치가 계속 떨어져. 그렇다고 강남 아파트 같은 걸 살 수도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상황에서 다른 길을 찾아 해외로 눈을 돌리는 게 과연 힙해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살아남기 위한 필사적인 선택일까요? 이렇게 계속 돈을 풀면 결국 어떻게 되는지 정말 무서운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터키인데요. 우리가 숫자의 환상에 얼마나 쉽게 빠질 수 있는지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 표를 보면 진짜 입이 떡 벌어집니다. 지난 10년 동안 터키 아파트 값이 자기네 돈인 리라화로는 무려 10배가 올랐어요. 1000% 상승. 와, 완전 벼락부자 된 기분이었겠죠? 하지만
그 사이에 리라화 가치가 말 그대로 폭락하면서 이걸 안정적인 달러로 환산해 보니까 웬걸요? 실제 가치는 40%나 마이너스가 된 겁니다. 내 아파트 가격 숫자는 10배가 됐는데 진짜 내 자산은 반토막 가까이 날아간 거죠. 이게 바로 숫자의 함정입니다. 에이 설마 이건 터키 얘기겠지 싶으신가요? 천만에요. 이게 지금 바로 우리나라에서 바로 이 순간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보세요. 2022년 초부터 강남 집값 원화로는 10% 올랐다고 뉴스에 나오죠. 근데 그 사이에 우리 원화 가치가 25%나 떨어졌잖아요. 이걸 달러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보면요. 대한민국 최고의 자산이라는 강남 부동산의 진짜 가치는 오히려 15%나 떨어진 겁니다. 소름 돋지 않나요? 우리가 지금 터키가 갔던 그 길을 거의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위기에서 빠져나올 방법은 없는 걸까요? 지금부터는 당장 눈앞의 아픔만 가리는 반창고 같은 대책과 병의 뿌리를 뽑는 진짜 치료법이 뭔지 한번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앞에는 딱 두 가지 길이 놓여 있습니다. 하나는 그냥 아픈데 반창고 붙이고 넘어가는 길. 다른 하나는 시간과 노력이 들더라도 병의 근원을 제대로 치료하는 길. 지금 정부가 고민하는 방법과 진짜 필요한 해결책이 얼마나 다른지 한번 비교해 보시죠. 지금 정부에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들은 대부분 이런 반창고 처방에 가깝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노후 자금인 국민연금을 써서 달러를 억지로 팔게 한다거나 수출해서 달러 벌어온 기업들한테 그 달러 빨리 팔아라 하고 압박하는 거죠. 근데요, 이런 걸로 전 세계적인 돈의 흐름을 막을 수 있을까요? 어림도 없죠. 그저 잠깐 시간 끄는 효과만 있을 뿐 얼마 있지도 않은 우리 외환 보유고만 바닥나게 할 위험이 큽니다. 그렇다면 진짜 치료법은 뭘까요? 아주 근본적인 것들입니다. 첫째, 더 이상 의미 없이 돈 찍어내는 걸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미국과의 벌어진 금리 차이도 좁혀야죠. 둘째, 나라 살림, 즉 재정 계획을 다시 들여다봐서 빚을 더 늘리는 건 아닌지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건데요. 가게들 빚 좀 줄이고 진짜 혁신적인 기술을 키워서 우리 경제의 펀더멘탈, 그 기초 체력을 튼튼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원화 자체가 이거 갖고 싶다 하는 매력적인 돈이 되게 만들어야죠. 결국 문제의 본질은 아주 단순합니다. 사람들이 원화를 버리고 떠나는 걸 억지로 막는 게 해답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사람들이 그래도 원화가 최고지, 내 자산은 원화로 갖고 있는 게 제일 안전해 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원화를 갖고 싶게 만드는 것, 그게 진짜 해결책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무너진 신뢰를 다시 쌓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원화가 다시 매력적인 통화가 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 지금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가장 큰 숙제일 겁니다.